이번에 온라인 교육 네 번째 교육을 진행을 했어요. 진행을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원분들이 먼저 교육을 하고 있고, 윤정도가 이제 추가적으로 2시간 교육을 설정을 해놨는데, 최소 2시간 이상이 되겠죠, 아무래도. 결론적으로, 일단 이 흐름들 보시면은, 기본적인 분석과 함께 기술적인 분석에 이렇게 시장에 거래되는 부분들을 쭉 설명을 드려놨어요. 근데 사실 뭐 이 기준을 지금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 가장 중요한 거는 거래량의 개념은 주가에 선행을 하고 동행을 한다. 그러니까 지금 셀트리온 삼형제가 계속 이제 띄엄띄엄 보름이든 한 달 간극으로 거래대금 상위 종목으로 뜨긴 뜹니다. 뜨는데 그게 이제 바짝 몰아쳐서 나오든 아니면 추세적으로 지속적으로 더 터져 주든, 좀 더 이제 뒷부분에 차트 보고 설명을 드릴 텐데 왕창 터져야 돼요. 그 이제 지금 최근에 들어서 예를 들면 거래대금이 하루에 뭐 5천억, 1조 터지는 종목이 나온다. 그럼 그 종목은 종목 검색기,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꾸준하게 보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검색기에서 또 튀어나오겠지만은 미리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다가 검색기에 튀어나오면 월등히 편한 매매가 되겠죠. 그러니까 주가는 선행합니다. 어느 시점에 빵 터져요. 그러고 나서 계속 연달아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줄어드는 경우가 있죠. 그러고 나서 바로 그냥 계속 줄어들고 끝나는 경우보다는 빵 하고 더 터집니다. 그렇게 해서 선행하고 다시 또 터질 때 동행한다. 거래가 터지는 만큼 양봉의 크기 확산되죠. 그래서 이제 미래 주가에 대한 예측을 한다. 이런 부분을 하는 거고, 추세의 방향과 일치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래가 터지면 추세는 강화됩니다. 네. 그러니까 유가증권 시장의 기준에 2020년 거래대금하고 뭐 이런 걸 다 비교해 드린 거예요. 4조 원대에서 44조까지. 그다음에 이번에 코스닥 시장도 4조 원대에서 18조까지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래대금 최상위 종목이 이렇게 있는데 몇 종목이나 거래대금 뭐 천억을 넘겼느냐부터 해서 삼성전자 거래대금 5,700분이 안 되죠. 이런 날도 4,500분이 안 돼요. 이럴 때 좋은 거는요. 골라 먹는 재미가 있다? 아니지. 집중할 수 있다. 그냥 뭐 아난티 하나. 이 당시 기준에 테마 불었던 거 아난티 하나. 짐 로저스 사회에서 앉혀놓고 그냥 뭐 시가총액 1조 미만에서 3조 수준까지 주구장창 쭉쭉쭉 당겼죠. 거래대금 2,880억이 이때 당시에는 거래대금 2위였어요. 지금 뭐 택도 없죠. 택도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거래대금 부분을 쭉 놓고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을 모두 이제 아우러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내용이 종목 검색기의 종목 포착 내용이에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올해 들어서 이제 4조 3,600억까지 다시 거래대금이 5조 미만으로 축소됐거든요. 1월 2일 날. 이게 18조까지 터졌는데 이걸 가지고 뭐 비이성적인 뭐 흐름이 나왔어요. 뭐 이거는 오버슈팅에 꺾일 거예요. 죽을 수 있습니다. 2차 전지 과열입니다. 헛소리들 하지 말라 그러세요. 왜냐면 이 당시에 이 기준이 뭘로 땡겼어요? 뭘로 땡기기는 개풀이나 전부 진단키트, 제약바이오. 그러고 나서 걔네들 어떻게 했어요? 고점 대비 최소 60에서 80% 이상 밀려있죠. 근데 뭐 지금의 2차 전지를 비이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이게 15조고요. 18조까지 터지고요. 그리고 20조 사상 최대치 수준까지 터졌어요. 그래서 이때 기준이 817인데 여기 기준 잡으면 877입니다. 지금. 817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가 나왔었고 추가적으로 이따시만큼 더 올라간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 거래가 수반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거래가 수반돼서 움직이는 거는요. 고점을 찍고 밀려 내려온 케이스가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항상 시장에서 이제 거래 터질 때 기준에 시젠 EDGC 랩제노믹스 수젠텍 진단키트 사용지잖아요. 시즌이 거래되고 하루에 2조 3천억 터지면서 상한가한 거예요. 저때 시가총액이 1조 한 5천억 하나 상한가 가고 나서요. 주식수를 저도 이제 까먹었습니다. 저런 흐름들이 지금도 나오고 있죠. 4월 10일 날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어떻게 됐어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하루에 거래대금 2조 6천억, 2조 4천억 터지면서 하루에 5조가 터진 거예요. 아까 코스닥 1월 2일 날 4조 3,600억이잖아요. 근데 이틀 만에 거래대금이
참 대박인 거죠. 그리고 거래대금이 최대폭 이제 막 이렇게 나온 좀 이슈가 불거진 때 기준은 이거 아까 이제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 응? 시젠 EDC nepgenomics 수젠텍 해가지고 진나키트 사용자가 하루 거래대금 4종목이 4조를 터뜨렸다. 4조. 삼성전자 9천억 터지는데 지가 2조 3천억을 터뜨려. 그러니까 상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7월 달 같은 경우는 10만 원 초반에서부터 30만 원대까지 한 달 만에 더블 이상 따더블 그 수익 다 먹고 나왔죠.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범에 이제 그 20년 11월 25일 날 셀트리온이 장중에 이게 얼마 올라간 거냐면 장중에 24% 올라왔어요. 거래대금 3조 6천억 터지면서. 그리고 얘가 상한가 찍고 내려온 겁니다. 예? 이게 뭐 삼형제가 셋이 모여가지고 7조, 8조의 거래대금 8조. 세 종목이 8조. 시장 하나가 5조 미만의 거래대금도 형성됐었는데 얘 세 종목이 8조. 얘들 보고 과열이라고 할 거예요. 여기가 스타트가 돼서 날라갔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날 이후에 12월 중순까지 해가지고 15만 원, 16만 원 같네. 그래서 시가총액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시가총액이 저 당시에 아마 이 뒷부분에 나올 거예요. 제 기억이 맞다면 16조에서 26조까지 올라갈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단기간에. 그 고점을 잘 잡느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고점 뒤도 안 돌아보고 팔고 나와요. 어떻게? 거래대금 둔화되면 뒤도 안 돌아봅니다. 또 꼭지에서 오버슈팅이다 인식 잡혔는데 고점에서 한 3% 밀려요? 전량 차익 실현입니다. 미련 없어요. 그 미련 갖고 가다가 바이오니아처럼 하한가 맞고 그럴 일이 없잖아요. 셀트리온 제약의 이 주봉인 거고 그 당시 11월 25일까지만입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이 거래가 이미 신호를 한번 줬던 거고 다 마찬가지예요. 셀트리온 제약 헬스케어 다 마찬가지입니다. 8월 달에 신호를 한번 줬던 거고 굉장히 오래간만에 터진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한번 이게 잠깐 있었죠. 조그만 게. 그러니까 그럴 때 한 번씩 들여다보고 관심 종목 넣어두는 거예요. 응?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러니까 20년 이 3월 말 4월 초 기억 안 나시죠? 이게 뭐냐면 얘는 상한가를 한번 가요. 시가총액 1인데 상한가를 가고 그 다음날 갭상승 이후에 확 밀려 떨어졌습니다. 왜냐면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블록딜 뉴스가 나오고 상한가 형성되고 그 다음날 하여 뭐 거래되면 엄청 터졌었고 20년 11월 25일 날에 셀트리온의 3조 6천억 거래대금은 그 당시 기준으로 삼성전자 최대 거래대금 50분의 1 액면 분할한다고 했던 최대 거래대금도 뛰어넘는 거래대금이었어요. 3조 6천억이. 물론 그 기록이 깨졌죠. 21년 1월 11일 날 삼성전자가 하루에 8조 원을 터뜨리면서 전체 시장 거래대금 44조 원. 꿈만 같은 변동성입니다. 잘 보세요. 윤정도 말이 맞는지. 16조라고 그랬죠 아까. 16조 5천억에서 4천억에서 26조 5천억까지 와요. 얘가 이제 44조 5천억에서 56조. 시가총액 몇이에요? 5위, 6위 왔다 갔다 하던 상황이었어요. 5위, 6위. 근데 그런 애들이 엄청난 변동이 나오는 거죠. 얘는 6조에서 9조. 8조 5천억이니까. 그렇게 해서 26조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셀트리온 제약 11월 25일 날 상한가 수익 내고 셀트리온 일부 공략하다가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11월 말에 들어가서 뭐 대박 냈죠. 11만 원에서 17만 원이 아니라 더 올라갔네요. 그죠? 12월 7일 대부분의 이제 정점 지킬 때 기준이고 그 다음 범위가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하루에 거래대금 4조씩 터져요. 4조. 그러면서 이날은 상한가에 한호가 밀린 상태였고 그리고 이날은 21%까지 폭등이 나옵니다. 하루에 4조씩 터지면서. 상상이 돼요? 그러던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지금 거래대금 얼마예요? 3천억? 2천억? 1천억? 2천억? 3천억? 안 되지. 고점 30만 원대 찍고 그러고 나서 고점 대비 80%까지 밀렸어요. 근데 그런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거래 터질 때 이 초반기에 17만 원, 18만 원, 19만 원, 20만 원 이렇게 잡으면 되는 거를 꼭 마지막 자락 36만 원에 잡아서
이럴 때 한번 꺾이고 거래대금 없죠. 다행스럽게 기술적 반발력 나오죠. 대형주는 이렇게 나와요. 소형주는 역V자형으로 그냥 꼬꾸라 치는데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는 막 한 방에 한가 나오고, 근데 이런 애들은 매수대기가 많기 때문에 그냥 꺾어지지 않고 이렇게 한두 달을 거쳐서 갑니다. 한두 달을 거쳐서. 그러나서 이제 지지부진 흘러내려면서 80%까지 밀리죠. 그러니까 요 자락이 무조건 나올 자락인데 이 미련을 못 버린다니까요. 거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주가만 변동이 좀 나오면 아 대박이다 하고 쫓아부터 이런 수익 한번 내볼까 해서. 지금의 제약바이오의 거래대금이 최저 바닥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확인도 하자는 얘기고, 그러한 거를 잡아주는 게 윤정도의 역할이고, 근데 이제 윤정도 역할은 주력 포트폴리오의 기준을 잡아드리는 거고, 그럼 나는 변동성 매매를 할 거야 라고 한다면 오늘 같은 날 셀트리온, SK 바이오사이언스 뭐 이런 종목군들을,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종목군들을 신호가 떴는데 매매를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왕이면 뭐 예를 들어서 거래 대금이 이제 뭐 1조, 2조 6천 터지면서 극대형주가 10%, 15%, 20%, 28% 이렇게 올라온다면 제일 좋죠. 근데 그럴 때는 이제 그럴 때 기준으로 잡고, 지금의 기준에서는 지금의 기준으로 잡고.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어쨌든 뭐 현재 기준에서는 좀 차분하게 우리가 설정을 해서 대처를 하자. 현재 기준에서는. 어? 주력주의 포트에서는 거래대금이 안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움직임이 제한적인데 그 부분을 그냥 뭐 억지를 부려서 나 오늘도 변동성 수익 낼 거야 이렇게 해봐야 그게 녹록치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변동성에 대해서 나는 좀 장중에 자신이 있다. 나는 이제 전업 비슷하게 그렇게 매매를 한다. 혹은 전업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매매를 차분하게 대처하면서 기준 잡아서 움직임 가져갈 수 있다. 그러시면은 조금 전에 이제 설명을 드린 종목 검색기 단타방, 당일 편입해서 당일 빠져나가는 그런 방에 상품, 이번에 이제 이벤트로 오픈을 해놨으니까요. 이 상품으로 전화 주시면 돼요. 지금 뭐 이제 막 12시 넘겼기 때문에 예? 일로 전화하시면 돼요. 전화하셔가지고 1개월 99만 원 아니죠. 자산 옮기시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종목 검색기를 쓰셔야 되니까 DB증권 계좌를 자산 옮기시면은 1개월 더 드려요. 그리고 검색기는 회원 유지되는 기간 동안 뭐 평생 무료로 쓰시는 거예요. 여긴 마찬가지 1개월 최대 1개월이에요. 자산 규모에 따라서 최대 1개월을 더 드립니다. 그러면 5달에 198만 원에 종목 검색기 프리하게 쓰시고, 전화번호는 나와 있으니까 일로 전화하시면 직방이고, 그렇게 해서 이벤트 오픈하면은 선착순 하겠죠. 아마 선착순 진행하게 되면 빠른 시간 내에 인원이 찰 거란 말이에요. 1+1이나 2+3 개념의 할인 이벤트를 놓치실 수 있으니까 빨리 선택을 하십시오. 지금 거래대금의 중요성은 이렇게 중요해요. 지난 22년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폐장일까지 거래대금 1조 이상을 넘긴 게 삼성전자 빼고 현대로템 한 번 8월 24일 날 이때 19%까지 올라왔어요. 그리고 11월 11일 날 카카오 22%까지 올라왔고 카카오뱅크가 28%까지 올라왔었죠. 우리 초대박 났죠 이날. 그 다음에 카카오페이가 상한가 가고 이때 일정 범위의 차익 실현을 사실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2월 28일 날 9조 9,700억 9조 9,700억 LNF가, 그 다음부터는 3월 달부터 해서는 1조 넘는 종목이 비일비재예요. 4월 달은 뭐 4종목 이상도 나오고 3월에는 뭐 이렇게 계속 나와요. 하반기에 안 나오던 게. 아니 생각해보세요. 말씀드렸잖아요. 3월 16일 날 같은 경우 얘가 1조 5천억 수준이었거든요. 그게 1조 1천억 터지고 상한가예요. 근데 최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거래 없을 때 500억이에요. 500억 거래되면 그거를 대바닥이라고 잡으면 되겠어요? 아니라는 거지. 네? 결론적으로 이
거래대금이 하루에 4조 원까지 쪼그라들었던 게 18조까지, 사상 최대치 20조 수준까지 이렇게 치고 올라오니까 어마어마한 변동성과 함께 수익 범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날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아랫방향으로도 확장이 됐어요. 1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변동성. 뭐냐면 에코프로 BM 에코프로가 시가총액이 뭐 20위 안에 들어오고 10위까지도 찍어버린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전체 시장 시가총액 10위. 코스닥 1위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런 종목은 거래되면 터졌다가 급격히 뭐 10분의 1 토막 나고 거래되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역V자형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흐름이 나오는 게 이제 예를 들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매매를 얼마나 많이 했어요. 1월부터 해서 시가총액 7천억, 1월 3일날 상한가 가고 8천억 수준뿐이 안 됐어요. 얘가 1억 9천만 주짜리거든요. 1억 9천만 주짜리인데 15만 원 갑니다. 15만 원이 딱 고점에 이날 15만 원 이날 찍었어요. 3조 가까이 하는 거 3조. 근데 그런 종목이 500억으로 거래대금이 급감하면은 끝났다고 보는 거죠. 오늘도 반등 나왔지만은 거래가 제한적이죠. 그러면 공격적으로 못 들어가요, 사실은. 그래도 난 변동성 매매하겠다. 그럼 들어가는 거예요. 하루에 뭐 1, 2%, 2, 3% 수익 내고 견뎌보겠다. 그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뭐 5월 2일처럼 바이오니아 터지면은 4%에서 28%까지 수익.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도 배우는 거고, 기계적으로 차익 실현이 뜨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뭘 또 배워요? 자동 매매에 대해서 배워서 고점에서 매도하실 수 있는 기준도 배우시고. 요거 이제 4월달 거를 업그레이드를 안 해놨는데 4월달에는 하루에 뭐 2종목, 4종목 이렇게 나왔죠. 4월 17일 날 포스코 DX가 상한가 가서 15,600원 찍을 때 거래대금 뭐 1조 이상 1조 3천억 터졌잖아요. 시가총액 2조. 그 수익을 우리는 다 잡아냈죠.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터지는 흐름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3월 2일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이때 거래대금이 가장 많이 이제 터지기 시작할 때입니다. 18조를 거래대금 18조를 향해서 갈 때요. 종목 검색해서 많은 종목이 있는데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뭘 잡아도 검색했던 종목 뭘 잡아도 7%에서 29%, 6%에서 24%, 7%에서 20%, 5%에서 16%. 뭘 잡아도. 근데 이게 다 시가총액 이 기준에서 시가총액 1조 이상 뭐 이런 종목 위주로. 그리고 이때는 사실 아직 윤정두께 완벽하게 안 나오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뜨는 거예요. 윤정두가 이제 조금 수치를 만져서 이렇게 우리가 종목 검색을 만들어서 이제 활용하겠습니다라고 할 때거든요. 5%에서 14%. 근데 이게 끝이냐 이거지. 이게 끝이에요. 16만 8,600원이면 이거 얼마? 32만 원 넘기죠. 코스모 신소재 83,900원 이거 얼마? 19만 원, 20만 원 넘겼을걸요 아마? 다 그렇단 말이야. 여기 보면은 추억의 종목 있네. SAMG 쌈 엔터 시가총액 사실상 이거 뭐 주가 밀려 내려오면서 3천억도 안 돼요. 소형주인데 1월 달에 대형주들의 변동이 도저히 거래대금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교육용으로 좀 들여다봤을 뿐이지.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케미칼이요? 이 퓨처엠이죠, 이제는. 이게 얼마? 우리 18만 원에 들어가서 42만 2,500원 찍습니다. 그 흐름까지 거래대금은 선행한다, 그리고 동행한다. 다 관심 종목이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보시면, 포스코 엠텍, 얘 고점 대비 46%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 고점에서 46% 빠진데 왜 갖고 있냐 이거지. 그러한 매도 사인까지 다 받아가시라는 거예요. 에코프로 BM 코스닥 1위 업체가 이렇게 19%까지. 이수화학 이거 아까 22,550원에 포착된 거예요. 22,550원. 5만 원 넘겨요. 하이드로리튬, 어반리튬 다 튀어나오죠. 튀어나오고 상한가 막 지닐 때. 요 종목들이 이렇게 나오던 종목들이 이게 무지하게 많이 나오잖아요. 하루에 뭐 8개, 9개, 10개도 나오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시험보니까 최대 12개까지 나오더라고. 근데 한 번에 12개가 뜨는 게 아니에요. 한 번에 12개 뜨는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누적이 돼서. 그러니까 보통 뭐 한두 개, 두세 개 많이 떠봐야 대여섯 개 뜹니다. 많이 뜨면. 근데 대여섯 개가
뭐 예를 들면 이때 당시 2차 전지잖아요. 다 2차 전지만 또. 왜? 2차 전지만 거래가 터져 있으니까. 응? 끝이 없죠. 뭐 빨리 넘깁니다. 그래서 3월 10일이라든가 이럴 때는 대형주도 잘 안 나오고 2차 전지도 안 나오고 얘네들이 나오고 나머지는 1조 미만짜리 이런 종목에 매매를 한다는 거야. 어? 지금처럼 조금 흐지부지하다. 대형주의 변동성이. 그러면 3천억 이상, 1조 미만 3천억 이상짜리 종목에서 일부 교육용으로라도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안 좋으면 매매 안 하면 되죠. 시장은 음목 떨어져 있고 거래가 안 실려 있는데 억지로 매매하다가 물릴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장중에 안 좋으면 안 나와. 아무것도 안 나와. 종목 하나가 안 떠. 그러니까 이날 14일 날 같은 경우에 저 시간대 하나도 안 떠 있던 거죠. 진입 시간이 9시 18분, 32분, 33분이었고 요게 이제 다 탈퇴됐잖아요. 아, 탈퇴 진입 시간입니다, 이게. 매수 사인이 아니라 탈퇴 진입 시간. 그렇게 해서 개장 초에 뭐 빠바박 움직이고 이렇게 퇴출, 탈퇴된다. 이 시간에. 그럼 이 시간에 탈퇴될 때 가격이 이 가격이에요. 등락률이. 그럼 여기서 차익 실현하고 나오는 거죠. 얘 얼마 겁니까? 82만 원 거잖아. 근데 계속 냅뒀더니 더 가더라. 그건 아니라고 그랬죠. 그건 아니고 펀더멘탈이 뒷받침되지 않는 종목은 철저히 기술적으로 대처한다. 펀더멘탈이 뒷받침되지 않은 종목의 매집은 그거는 이제 공매 대차 상환 정도, 그다음에 상품 해지 정도 비중이 좀 높게 들어온다 해도 신뢰할 수 없죠. 바이오니아가 3.5% 외국인 기간 외국인이죠. 외국인 매집이 3.5% 정도 75만 주 들어왔는데 77만 주. 한 방에 하한가로 밀고 내려오잖아. 한 방에. 그리고 이제 15일 날 같은 경우에도 거래대금이 선행한다라고 그랬어요. 그 이제 우리가 이때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들여다보고 있을 때잖아요. 뭐 툭하면 상한가니까 1월 3일, 1월 28일 상한가. 26일인가요? 28일인가요? 그래서 3월 16일 날 상한가 가요. 근데 이때 이미 뜬 거예요, 이렇게. 어? 사마알미늄 이런 종목 개별 기준으로 설정해 드렸고. 이제 단타방에서는 얘네도 들어가겠죠, 뜨면. 어? 그렇게 해서 이때 먹을 게 많았어요. 그 다음날 볼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상한가 17%에서 29.9998. 근데 이거는 윤정두가 종목 검색기를 떴을 때 기준이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갖고 계시면 클릭하다 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써서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보다는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게 너무 높아요. 이래도 응? 결론은 너무 높아요가 어딨어.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교육에 대한 기준점이 있잖아요. 교육에 대한 기준점으로 놓고 보시면 이게 이제 교육자료구나. 뒷부분에 나와요. 1조 이상짜리는 최대 15%까지 따라붙을 수 있다. 특이한 케이스. 어떤 케이스? 특이한 케이스. 어떤 거? 거래대금 최상위. 전체 시장에서 뭐 1위, 2위, 3위 이렇게 막 들어오면은 그럼 뭔들 못 사요. 3월 16일 날 상한가 이후에 3월 17일 날 21.9일까지 6%에 또 포착되고 포착이 돼도 겁나서 못 들어가잖아요. 왜? 전날 상한가였으니까. 그런 거 다 배제하고 매매를 하는 거예요. 인탑스. 시가총액 1조 미만입니다. 셀트리온 제약. 1조 이상이죠. 3월 달에 이미 셀트리온 삼형제가 신호가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지금도 신호가 나오긴 했는데 완벽한 신호냐? 그건 따져보자는 거지. 거래대금은 더 따져봐야 돼. 지금은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3월 20일 코스모 신소재 98,700원까지 형성돼 있는데 이게 20만 원. 21일. 초록 색깔은 1조 이하짜리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수학이 드디어 1조를 넘기는 거죠. 이수학이 1조를 넘겨서 4,400만 주. 얘가 2,700만 주인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어가신 종목의 주식수는 알아야 돼. 그래서 차익 실현 탈퇴 범위도 명확히 아시고 그 다음에 24일 날 또 빠르게 넘깁니다. 빠르게 쭉쭉쭉 이렇게 넘기다 보면요. 4월 달 기준에서 이제 놀라운 일들이 나와요. 4월 3일 날 코스모학이 상한가 갑니다. 8%에서. 근데 가격 잘 보세요. 54,300원이에요. 요날 상한가 가고 내리 달립니다. 그래서 일주일 만에 4월 3일이잖아요. 4월 10일 날 94,600원까지 올라요. 94,600원. 대박이죠. 하이드로리튬 이런 종목분들도 뭐 나노신소재 이런 종목도
그러니까 지금 라이브 방이나 VVIP 방은 리스크 관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종목이 뜨면은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원활한 종목 위주로만 들여다봐요. 예를 들면은 엔켄 같은 경우 안 본단 말이에요. 왜? 윤정도의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가서. 바이오니아도 개별 매매하세요. 43,000원에 이렇게 등락률이 이렇게 큰데도. 그러니까 등락률이 큰 만큼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번에 단타방은 당일 매매, 당일 매도. 그 기준을 원칙으로 해서 단기 변동성 매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가 아닌. 그래서 별도의 계좌를 만드시고 대처를 하셔도 되고. 참여하셔서 이런 종목의 이 수익 범위는 다 가지고 가세요. 다만 지금은 이렇게까지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 보시면은 뭐 코스모화학도 또 에코프로 BM도 5%에서 22%까지 엄청나죠. 시가총액 규모가 있는데 얘는 이제 그 다음날 14% 올라가요. LG화학은 그 다음날 14%. 그러니까 이날 편입하고 하루 만에 20% 넘게 수익이 나요. 대박이죠. 나도 그런 수익 내고 싶어요. 검색기 다운받으세요. 이게 11일입니다. 이날이 에코프로 28.5 그리고 에코프로 BM이 22.5% 오른 날이고 에코프로도 이날도 28.5까지 갈 때 이날도 15%에 뜨는데 더 일찍 볼 수 있었다 그랬죠? 더 일찍 볼 수 있었다. LG화학이 이날 14%까지. 그래서 4월 13일 이후에 잘 보시면 포스코 ICT가 DX예요. 1770원에서부터 3거래일 만에 14일 금요일, 17일 월요일 날 상한가 15,600원, 그리고 화요일 날 추가 폭등 나오면서 19,000원대까지. 80%대 수익.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아직 시장에 이제 눌리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얘기죠. 포스코 퓨처엠도 이렇게. 대박이죠. 이 32만 2천 원 아니지. 42만 2천 원까지 다이렉트로 날아갑니다. 19일 날 42만 2천 원. 그러니까 14일이 금요일이고 이날이 월요일이에요. 월요일 날 상한가 가는 거예요. 포스코 DX. 그리고 추가 폭등 나오면서 19,000원대까지 가요. 그러면서 또 신호는 또 나와요. 이게 19,000원대까지 간다. 8%에서 24%. 여러분들이 생각할 땐 상상을 못 하잖아요. 너무 많이 올랐는데 어떻게 쫓아가. AI 윤정도는 다 잡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차익 실현 안 하고 막, 나 갖고 갈래요 할 때 떼찌떼찌 해가면서 포스코 엠텍, 코스모화학 정점 찍고 거래 급감했습니다. 전량 차익 실현. 거래 터지면 또 봅시다. 사실 지금 계좌 검사해 보면은 여러분들이 손실 나서 정리 못하는 종목이 무지하게 많을 거예요. 무지하게. 지금 뭐 4월 20일 이후부터 해서는 포스코 퓨처엠 4월 19일 날 차익 실현한 이후부터 해서는 종목군들 변동률이 안 나와. 왜요? 고점 대비 100포인트 정도 시장에 밀렸죠. 그러고 나서 거기서부터 계속 2500포인트 초반에 맴돌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한쪽에 돈이 쏠려가지고 거기서 변동성이 확장된다든가 그런 건 좀 제한적이에요. 다만 이제 5월 2일 날 바이오니아 정도에서의 변동률 나머지는 사실 뭐 추가적인 강세를 떴을 때 시세를 낼 수 있는 추세 매매의 기준인 거고 그죠? 얘네들을 주력으로 설정해서 놓고 보기에는 무리수가 있다. 현재로서는 거래대금이 안 나오니까. 그 종목 검색기 기준에서 최근 들어서의 거래대금이 안 나오고 거래량이 안 나오는 기준에서도 매매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거야? 윤정도는 조금 한 템포 늦더라도 그냥 이렇게 가세요. 근데 이제 단타방이 생겼고 카톡방 위주니까 거기서는 검색기에서 나오는 걸 다 잡아내 드리겠죠. 예를 들면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기준에 바이오냐가 나왔다. 변동성 매매 리스크 크니까 좀 주의합시다. 검색기 쪽에서는 들어갈 수 있죠. 신호가 나오면 바로 손절 범위 설정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마찬가지. 나머지 이제 밋밋거렸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5종목을 다 살 수는 없잖아요. 그때 이제 전략 잡아서 들어갈 건데 그 전략대로 변동성 매매가 변동이 확장되면 좋으련만 딱 들어갔는데 변동성이 확장되지 않아. 그럼 정리. 그래 내일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을 따라 붙겠다는 거예요. 그 변동률을 다 잡아가겠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풍국님처럼 개별 매매에서 한일 사료 이런 종목 시간에서 상한가 축하해 주세요 하시고 또 유니온 머티리얼즈라는 종목도 그렇게 하시고
또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 계속 뜨잖아요. 대한항공 포착됐습니다. 그리고 상한가 가고 또 추가적으로 19%인가요? 급등이. 그래서 누적 수익범위 가져가고. 그러니까 남한테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케빈 선생님 같으신 경우에도 종목 검색기 다운 받으셨거든요. 다운 받으시고 저렇게 올리시잖아요. 자, 대한제당이에요. 나 수익 났어요. 축하해 주세요. 응? 그리고 또 나 라운텍이에요. 라운텍도 종목 검색기 떴죠. 축하해 주세요. 5월 8일 날 뜨고 나 그 이전부터 나는 라운텍을 들어가 있었어요. 그 이전에 예전에 신호 나올 때 그러니까 나 축하해 주세요. 거래대금 1,700원이면 나쁘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개별 매매가 가능하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응? 검색기 하나에 따라서. 마찬가지입니다. 바이오니아 쭉 보시면 4월 26일부터예요. 26, 28, 5월 2, 5월 3, 5월 4일은 금요일이고. 그리고 어제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4월 26일 날 49,750원. 이게 얼마? 77,300원. 그러니까 가면 뭐하냐고. 계속 이렇게 종목 검색에 떠서 VI 2번씩 발동되고 그리고 상한가 28% 수준, 상한가 수준 이렇게 올라가면 뭐 할 거냐고. 차익 실현을 못하면. 그잖아요. 차익 실현 기준에 5월 3일까지 이렇게 종목 검색에 뜨고 근데 5월 4일 날은 거래대금이 안 떠서 종목 검색에 안 뜹니다. 그랬을 때 프로그램 수급이 들어오면서 눌림이라서 개별 매매에서 단기 5%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는요. 라이브 방송에서 10분짜리 링크가 있는데 지금 어디 숨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일 또 올려드릴게요. 라이브 방송에서 개장 초에 20분 동안에 계속 변동성 확장이 있어서 거래대금이 근데 밋밋해요. 변동성만 확장되고 거래대금 밋밋하고 그리고 프로그램에서는 오히려 매도고 자 고점에서 6% 올라갔지 꺾이면 차익 실현합니다. 전량 차익 실현. 갖고 계신 분들은 필히 말씀하세요. 빨리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얼른 말씀해 주세요. 그러고 있는데 질문이 나왔어요. 어떻게 할까요? 4% 6% 갖고 계신다. 그래서 그때 6만 원 전후 초반 뭐 이랬는데 전저점 58,500원 이탈되면 전량 정리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정리해야 됩니다. 미련 갖지 않고. 그 종가가 51,300원으로 하한가를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탈퇴 신호가 나오면 이렇게 문자 매매 사인 문자 사인도 드리고 매매 전략도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응? 나중에 들어가신 분들은 손절이잖아. 얼마나 동네 창피해. 그런데도 전략까지 동영상으로 올려드렸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검색기에서 탈퇴 신호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탈퇴를 진입한 시간이 몇 시냐 이렇게 그렇게 하고 차익 실현하고 그리고 3월 23일 날 종가 기준을 확인해 보시면 고점 대비 15% 20%씩 빠져 있어요. 고점 대비. 펀더멘탈적으로 움직인 게 아니기 때문에 변동성 종목은 고점을 한번 제대로 잡지 못하고 놓치면 낭패를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두 번째 칸에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전날 15만 원 찍을 때 차익 실현을 짧게 했어야 되는데 못했어요 사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뭐 가지고 가다가 한 발짝 뒤에서 보니까 거래가 급감돼 있더라고요. 1조 넘기던 거래대금이 뭐 1,000억 뭐 이건 아니다. 이건 일단 끝났습니다. 해서 13만 원, 12만 원의 마지막 물량 다 턴 거예요. 뭐 손절이 됐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걸 명확히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이제 이렇게 자동 매매 시스템을 좀 아셔야 어제 같은 날 바이오니아 하한가 그렇게 맞을 상황이 아니잖아요. 근데 뭐 기계적으로 때리는데 그러면 난 고점 대비해서 3% 밀리면 손절해줘. 차익 실현해줘. 고점 계속 높이다가도 꺾였을 때 3% 기준으로 차익 실현해줘. 그런 전략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자동 매매를 걸어 놓으시면 직장 다니셔도 되고 응? 자영업 하셔도 되고 운동 나가셔도 되고 그러고 나서 77,600원 고점까지 뚫어준 종목이 아니 신고가를 내고 하한가를 만드는 거기서 뚜렷한 내용도 없어요. 그래서 결론은 오늘 기준에 오히려 52,700원, 53,200원, 55,000원, 56,300원. 결론은요. 결국은 이 앞부분에 이제 진입 신호가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탈퇴 재진입이 계속 있었고
꺾여서 차익 실현하십시오. 그리고 같은 자락에 재진입이에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 5만 6천 7원 찍고 탈퇴하고 끝이에요. 재진입이 없어. 그럼 아까 52,700원에서 54,700원에 팔면 2,000원? 에이, 별로 안 남네. 그게 아니죠. 원칙을 지키시면 되죠. 뭐 이렇게 움직이다가 오늘처럼 10%가 아니라 28%씩 5월 2일처럼 거기서 수익 범위를 극대화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바이오니아의 기준에서도 뭐 거래만 터지면 더 들여다보겠습니다만 오늘 뭐 거래가 그렇게까지 크게 터진 게 아니에요. 1,000억 정도는 터져야 되는데 최소. 내일 기준에 뭐 어떻게 움직일런지는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64,000원일 때 71,000원을 목표 주가 10% 이상을 잡아드렸는데 당일날 다 뚫어버렸어요. 이날이 28% 올라온 날입니다. 그래서 68,000원대에 76,000원을 목표 주가로 잡아드렸는데 72,000원대. 근데 그마저도 뚫어서 76,000원 목표 주가. 요거는 바로 다음날 뚫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77,300원까지. 아까 보신 것처럼 매도 사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매도를 안 해서 이렇게 하루 만에 하한가? 말도 안 되는 이런 종목이 1조 8천억짜리에 이렇게 하한가 맞고 이런 내용이 그러니까 뉴스 보도자료도 없이 이렇게 꺾여지는 종목이 과연 1년에 몇 종목이나 있을까? 없다고 봐요. 드문 케이스예요. 그럼 뭐 드문 케이스인데 어떻게 할 거야? 자동 매매를 매도의 기준에 자동 매도를 할 수 있었다면 다 빠져나갈 수 있었다. 자, 결론은 종목 검색기 다운 받으시고요. 어떻게 해요? 채팅방 공지사항이 있어요. 모르시겠으면 전화하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선배분들처럼 종목 검색기 대박이에요. 결국은 75% 수익 냈어요. 이게 2월이에요. 차익 실현 하셨겠지. 고점에서 밀리는데. 그러고 나서 4월 초. 4월 초 43,000원대 4월 초. 그러고 나서 잠시 꺾였다가 4월 26일부터 정확히 4월 26일. 4월 26일부터 49,750원에 바이오니아. 그러고 나서 5월 1일, 5월 3일. 변동성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차익 실현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계적으로 좀 대처하실 수 있는 그래야만 됩니다. 카톡방 운영 기준도 뭐 돈이 문제겠어요? 과금이 문제겠어요? 수익만 난다면요? 그죠? 수익만 난다면요? 뭐 1개월에도 이 가격으로 들어오실 수 있죠. 그래서 이때에는 전략 기준을 하여간에 종목 검색기에 나오는 종목 위주로 들여다보고 그것만 해석해드리고 들어갈 수 있다 없다 해석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전략 기준 잡아서 대처를 해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지금 여기 담당자 괴롭히세요. 지금 당장. 나 내일 아침부터 들어가고 싶어. 가입하고 싶어. 아니야, 난 자산 규모가 있는데 난 윤정도하고 할 거야. VVIP 갈 거야. 이쪽으로 오세요. 규모도 있으시고 시간적으로 좀 여유가 있으셔서 그냥 뭐 장중에 원하시는 시간에 들어오셔서 포트 점검해줘. 지금 시장이 이런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뭐 갈 거야 말 거야? 조정 받겠어? 아니면 올라가겠어? 실시간으로 다 브리핑 받으시면 되죠.